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데이빗 해외 입시 톡톡과 함께 여러분들이 입시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그리고 궁금해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액티비티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액티비티 섹션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냐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는 나를 최대한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원칙. 여러분, 꼭 필요한 내용만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쓰실 때, 좀 원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Position Leadership. 그러니까 이 활동에서 내가 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뭐 임원 위치를 했었는지, Organization Name. 어떤 활동인지, 그리고 Description.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디테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좀 중복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클럽의 트레저러예요. 그럼 트레저러 뭐 하는 사람이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레저러라고 썼으면은 description에다가 I manage the funds of our club. 그런 식으로 쓰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이미 포지션에서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중복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좀 인식도 좀 안 좋아요. 얘는 왜 이렇게 이런 걸 불필요한 걸 썼지? 따로 쓸 게 없나? 오히려 나는 열심히 한 건데 그 활동의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생략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어떤 내용은 내가 꼭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소한 활동은요. 꼭 추가 설명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Habitat for Humanity 이런 거는 다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입시 사정관 분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travel notes라는 포럼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뭔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업이고 이게 여기서 하는 게 뭐 AI driven travel 앱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간단한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뭔지 알고 여러분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게 가끔 애매할 수도 있을 텐데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쓰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뭐 카운슬러 쌤에게 친구에게 내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 건데요. 두 번째, 여러분 쓰실 때는 항상 성과 위주의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 기본적인 활동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그 이후로는 내가 이제 수치나 업적을 통해서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Fundraise selling food at school fairs. 이게 뭐 틀린 말 아니겠죠, 당연히. 그쵸?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디테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랑 비교해 보세요. Raise $2,400 for hurricane victims. 자, 일단 내가 fundraise를 얼마나 했는지 알려주죠. 그래서 fundraising을 내가 뭐 10,000원을 하고 200,000원 하고 200만 원 한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노력 면에서 성과 면에서 그거를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직히 이제 펀드레이징을 할 때 내가 학교의 페어에서 음식을 판 게 중요합니까? 내가 무슨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음식을 판 게 아닌 이상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돈을 어디에 썼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필해야 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를 잘 나타내는 수치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주어 생략, 동사 다양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 기본적인 말투는요.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raised something something, ran something something, wrote something something, led someth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를 다양하게 쓴다는 거는요. 내가 어떤 동사를 쓰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느냐 마느냐 갈리거든요. 요거는 좀 예시를 통해서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 Fundraise $3,000 to donate to local orphanage. 자, 보시면은 요거를 보면은 46 characters. 근데 얼핏 보면은 아까 쌤이 말한 거랑 좀 매칭이 되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Raised $3,000 for local orphanage. 이거는 몇 캐릭터? 33 characters. 훨씬 적죠. 근데 정보 내용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fundraise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raised라고 하면 되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내가 모금 활동을 하면은
당연히 어디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그냥 raise $3,000 for local orphanage라고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뭐 donate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불필요한 단어도 생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면은 좀 더 짧은 동사로 대체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다음 예시 좀 볼게요. Wrote artic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이게 53 characters.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럼 좀 효율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자, wrote articles 대신에 reported on AI research. 그리고 보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요즘에는 다 AI라고 하면 다 아는데 이런 acronym도 여러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글자 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냥 내용은 똑같은데 캐릭터를 30개나 덜 썼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제 이거를 더 많은 정보를 더 중요한 정보를 따로 쓸 수 있게 공간을 확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시 볼게요. 마지막 예시.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let English classes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taught English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middle school이라고 다 풀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MS라고만 해도 다 알아듣죠. 그리고 내가 중학교에 가서 뭘 가르쳤으면은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교장 선생님한테 교육시켰다고 말이 됩니까? 아니죠. 보통 가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student라는 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아낀 캐릭터를 가지고 뭘 하느냐? 내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더 했었는지, 뭐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했었는지, 학생 몇 명을 내가 리딩을 했었는지, 내가 뭐 여기에서 가르치는 다른 그 교사 봉사를 하는, 티칭 봉사를 하는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그런 더 실질적인 디테일을 쓸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dditional information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커먼 앱의 경우에는 그 에세이가 들어가는 섹션에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거를 넣는 게 좋냐면요. 책이나 논문 특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용이 길고 디테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50자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0자에는 내가 필요한 거 진짜 기본적인 것만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괄호 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See additional information. 그러면은 그래? 이거 좀 더 알고 싶은데 뭐 이거 네 논문에도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럼 가서 그분들이 가서 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걸 쓰는 목적은 150자에도 담기 힘든 중요한 내용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막 별거 아닌 거 넣으면 역효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 딱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나에 대한 평가를 진짜 많이 다르게 하는 그런 진짜 핵심적인 중요한 크리티컬한 내용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 디테일이 어떤 뭐 프로젝트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디테일보다는 내 개인적인 퍼스널 이야기에 가까우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뭘 느꼈는지 그런 거 있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additional information보다는 supplement essay에 넣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사실 이제 supplement essay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좀 제약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supplement essay의 목적이 여러분의 활동이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거를 담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복습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꼭 필요한 내용을 쓰기 중복 내용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위주의 디테일 그러니까 딱 필요한 내용 어떤 수치적인 것들 업적 관련된 것들 꼭 써주시고요. 세 번째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위주로 쓰면서 그리고 동사를 적절히 잘 선정을 하면서 그 글자 수를 아껴보자는 거죠. 정보를 더 많이 넣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additional information 진짜 필요한 정보 못 넣은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서 그분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 내용도 좀 유익했나요? 이제 이 내용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 그 액티비티 섹션을 쓰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꼭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액티비티 섹션은 에세이와 더불어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가릴 수 있는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쓰고 제출하지 마시고요. 한 번 쓰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3차, 4차, 5차 수정까지 가면서 진짜 글자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완벽한 그런 엔트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입시 관련해서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